세계 민담 이야기 하와이 편. 마녀를 물리친 청년 해마. 짙푸른 바다의 가장자리를 지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 바깥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타마이아라는 나쁜 마술사가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타마이아는 나이가 300살이나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5개의 마술 가운데 4개를 알고 있는 마술사였답니다. 첫째, 날아다닐 수 있는 마술입니다. 물론 타마이아는 이런 마법을 익혔으므로 하늘과 땅 사이를 새보다 더 빨리 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몸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술이에요. 셋째, 바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마술입니다. 넷째, 바다 괴물이나 고래, 상어떼, 그리고 나쁜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마술입니다. 다섯째는 자기 자신의 몸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마술이었어요. 타마이아는 4가지 마술을 부릴 수 있었으나 마지막 마술, 즉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술만은 익힐 수가 없었답니다. 4가지 마술의 힘으로 이 왕국을 차지한 그는 2 아우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아우는 아랫바다의 섬들과 바다 괴물들의 지배자로 정하고, 다른 아우는 남쪽에서 부는 따뜻한 미풍, 북서쪽에서 오는 세찬 강풍, 해오리바람, 태풍, 폭풍 등 모든 바람의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술사 타마이아는 포나툴이라고 불리는 족속과도 손을 잡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족속은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는 마귀들이었어요. 마귀는 햇빛에 몸이 드러나면 즉시 죽어버리기 때문에 밤에만 육지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와 해초를 먹고 살았는데 남자 마귀건 여자 마귀건 사나운 짐승같이 교활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살코기를 제일 맛있어 했습니다. 타마이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와이트리라는 이름의 이 딸은 윗바다 섬들의 대왕이나 아랫바다 섬들 추장들의 여러 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타마이아오는 아랫바다 나라들의 사내들이 자기 딸을 훔쳐볼까봐 몹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왕국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지만 고집센 그녀는 자주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곤 하였답니다. 육지에서 하늘 바깥 왕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군데뿐이었어요. 거대한 포도나무 덩굴이 하늘 바깥 왕국의 가장자리에서 저 아래 산 꼭대기로 드리워져 있었는데, 땅에서 하늘 바깥 왕국으로 올라가자면 이 포도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웬만한 나무 줄기 못지않게 우람한 그 포도 덩굴은 산 꼭대기에서 다시 저 밑 산자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타마이아는 그 포도 덩굴이 내리 뻗어 있는 길목을 바람의 주인에게 지키도록 했어요. 만약 아래쪽 땅의 청년이 감히 이 포도나무를 타고 올라가려는 모험을 하면 즉각 심한 해오리바람을 일으켜 그를 땅에 내동댕이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이트리는 삼촌인 바람과 주인을 졸라 곧장 아래쪽 땅으로 내려가곤 했어요. 해변에 내려온 와이트리는 바다 괴물의 주인인 그 다른 삼촌을 불러냈습니다. 그녀가 끈질기게 졸라대면 이 삼촌 역시 가장 빠른 상어를 불러와 그녀를 상어 등에 태워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어는 마냥 졸라대는 와이트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그녀를 태우고 바다를 가로질러 섬들 사이를 헤엄쳐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그곳의 사람들과 생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노는가를 살펴보면서 유별난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와이트리는 특히 야자수 숲이 있는 섬을 자주 찾아가곤 했어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야자 열매였는데 그녀 하늘 바깥 왕국에서는 그것이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을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섬에는 젊은 어부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힘도 남달리 세고 무척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카누에서 창을 던져 물고기들을 잡는 일이건 널판지를 타고 파도 타기를 하는 일이건 아무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 모두가 결혼할 나이에 있는 그를 사모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부는 처녀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처녀들은 깃털로 장식한 멋진 옷을 입고 조개와 오색 씨앗들로 만든 팔찌를 차고 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또 한 개의 꼬리로 치장한 허리띠를 메고 어부 눈에 들고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젊은 어부는 어떤 처녀하고도 호리병박 속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부는 이 섬에서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여자는 밤하늘의 별을 읽는 점성술을 알고 있었으며 거북이 등에 나타나는 무늬로 미래의 일을 마쳤습니다. 어부가 찾아갔을 때 점쟁이는 풀로 짜 만든 집에서 거미를 씹어 먹으며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점쟁이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서 오게나. 여보게 무슨 일인가? 점쟁이가 물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집이 적적하게 그지없어요. 아내를 맞아드리고 싶어요. 점쟁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으로 세월을 보내는 나이가 지난 남자라면 결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어디에 가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처녀를 만날까요?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이 밤이 낮이 되고 그 낮이 다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내게 오게. 그러니까 점쟁이의 말은 내일 밤 다시 찾아오라는 뜻이겠죠. 다음 날 밤 그가 다시 찾아가자 그녀는 반기면서 말했습니다. 자네의 신부감은 이곳 처녀가 아니라네. 비록 자네가 그 처녀를 이 섬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말이야 매일 오후에 우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찾아가 보게나. 거기서 몸을 숨기고 살펴보게. 머지않아 상어 한 마리가 등에 웬 처녀를 태우고 헤엄쳐 올 거야. 그녀는 타마이아오가 다스리는 하늘 바깥 왕국에 사는 와이트리라네. 그 처녀는 상어 등에서 내려와 시원한 물에서 얼마 동안 놀다가 야자나무로 올라가 열매 하나를 따 야자수를 마실 거야. 그리고는 그 야자나무 가지를 구부러뜨려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상어 등에 다시 올라탈 것일세. 자네는 그녀가 야자수를 마시고 있는 동안 재빠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야. 자네가 물고기의 지느러미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고기 지느러미 소리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이란 말이야. 처녀가 야자수를 마시고 있는 동안 살금살금 다가가야 해. 그리고 처녀가 막 상어 등에 뛰어오르려는 순간에 달려들어 두 팔로 그녀를 꼭 붙잡아야 해.
처녀는 자네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울겠지. 하지만 조금도 늦춰주지 말고 곧바로 자네 집으로 데려가게. 그러면 그 처녀를 자네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걸세. 어부는 점쟁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감사의 말을 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오후 그는 강이 바다와 만나는 삼각주로 가서 야자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이러기를 20날이나 계속했으나 점쟁이가 말한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끈질기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20하루째 되는 날 그는 찰싹찰싹 물결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등에 처녀를 태운 상어 한 마리가 바다 저 멀리에서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어요. 처녀는 발가벗고 있었으나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이 망토처럼 그녀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처녀의 아름다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상어 등에서 첨벙 뛰어내려온 처녀는 차가운 물에서 헤엄을 치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둑에 앉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가다듬고는 야자나무에 기어올라가 열매를 따서 단물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살금살금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마침내 그녀가 나뭇가지를 물 위로 구부러뜨려 뛰어내리려는 순간 그가 먼저 날쌔게 뛰어올라 품 안에 와라 껴안고 말았습니다. 처녀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상어도 그 무서운 아래 위 턱을 딱딱 마주치며 미친 듯이 펄떡거렸습니다. 도대체 날 어쩌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이래야 할 까닭이 없잖아요. 처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큰 소리로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글쎄요, 그가 그녀의 애원을 들어주었을까요? 그는 더욱더 단단히 껴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점쟁이가 들려준 이야기며 그가 날마다 이곳에 나와 숨어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본 순간 정신없이 빠져들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심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을 돌려 저항하지 않게 된 처녀는 젊은 어부가 얼마나 건강하고 잘 생겼는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절 그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참으로 당신만큼 마음에 드는 청년은 저희 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미소 짓자 상어는 이 사실을 하늘 바깥 왕국에 전해주기 위해 이빨을 갈며 미친 듯이 헤엄쳐 가버렸습니다. 마침내 마음씨 나쁜 마술사 타마이아오는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도마뱀의 꼬리라도 물어뜯을 만큼 화가 났고 신하들은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왕의 두 아우인 바람의 주인과 바다 괴물의 주인도 1년 동안이나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타마이아오는 잃어버린 딸 와이트리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금지시켰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다 하여 딸의 눈이 멀게 되기를 바라는 주문을 외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서무 어부 청년과 와이트리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 사랑하는 지아비와 지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낸 지 1년이 되었건만 서로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지고 둘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하늘 바깥 왕국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들 부부는 그 아이에게 해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자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아내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나 보여드리려고 데려왔답니다. 고마운 일이로군. 그래. 내가 이 아기가 자라서 매우 요긴하게 쓸만한 선물을 하나 주겠네. 여기 이 자리 위에다 아기를 내려놓게. 그리고 자네는 날 얻고 바다 물결이 밀려오는 절벽으로 데려가 주게나. 그러면 내 선물이 어떤 것인지 자네에게 보여줌세. 그는 점쟁이를 등에 업고 절벽으로 갔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어요. 저 절벽을 바로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날 내려주게. 그리고 내가 외는 주문을 기억 속에 단단히 붙잡으며 놓게나. 그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점쟁이는 반복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마티티 마타타 바위문이여 열려라. 그러자 즉시 절벽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깊은 동굴이 나타났어요. 점쟁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바위문은 다시 감쪽같이 닫혔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마치 하품을 하듯 그 절벽문이 다시 열리고 점쟁이가 벌어진 바위문에서 나올 때까지 그는 흥분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나오자 바위문은 다시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점쟁이가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 그 주문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예, 한마디도 빼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녀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그 주문의 힘을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그 주문을 외워보게.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바위굴 안으로 들어가 보게나. 그 안에서 나올 때도 똑같은 주문을 외워야 하네. 그러면 바위문이 열릴 것이야. 그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바위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점쟁이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 주문은 내 고조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네. 이날 이때까지 나는 이 주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제부터는 자네가 이 주문의 주인일세. 오직 주인만이 이 주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직 주인 한 사람에게만 이 주문은 효력이 있다네. 자네 아들이 18살이 되면 이 주문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도록 하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점쟁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처럼 중귀한 선물이 생긴 것이 못내 기쁘기만 하여 어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점쟁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무궁화 나무처럼 쑥쑥 자랐어요. 아들은 수삼양처럼 몸이 날쌔고 마을에서 제일 힘센 젊은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선조들의 이름과 훌륭한 업적들을 이야기하여 주었고 카누 만드는 기술, 그물이나 창으로 고기 잡는 일, 씨름, 활쏘기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절벽으로 데려가 바위문을 열고 닫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주문의 효력을 지배하는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하늘 바깥 왕국의 타마이아오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아오인 바다괴물의 주인을 시켜 이 섬을 몰래 염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무리의 고깃대를 보내어 살펴보고 나서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하여 늙은 마술사 타마이아는 자기 딸 와이트리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한 저주가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이트리의 두 눈의 흰저위가
점점 두터워져 갔어요. 그녀는 이제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그 눈을 고쳐보려고 매일 카누를 타고 약으로 쓰는 해초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간다는 얘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타마야는 사나운 상어떼를 보내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해마와 그의 아버지는 모두 뛰어난 상어잡이였습니다. 그들은 초록색의 돌칼로 40마리의 상어를 찔러 죽였어요. 마침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타마야는 바람의 주인인 아우에게 태풍을 일으켜 해마와 그 아버지를 휩쓸어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람의 주인은 그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려 태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내 무서운 태풍이 그들의 카누를 덮쳐서 침몰시키는 바람에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고 해마는 바위에 부딪혀 몹시 다쳤습니다. 와이트리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해마의 슬픔도 몹시 커서 그는 오랫동안 고기 잡으러 나갈 마음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와이트리는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내 아들아,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구나. 내 눈이 멀게 된 것은 아버지 타마이어의 저주 때문이란다. 타마이아는 이제 내 아버지까지 죽게 하고 너 목숨마저 빼앗으려 한다. 나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나라로 되돌아가 용서를 빌어보련다. 어쩌면 아버지의 증오심을 떨어버리고 너가 큰 화를 당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실지도 모르니 말이다. 와이트리는 옛날 야자 열매를 따먹던 해안에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섬 주변을 돌며 몰래 감시를 하고 있는 상어들에게 소리쳐 말했어요. 이봐, 상어들아, 너희들을 다스리는 이는 내 삼촌이란다. 너희 주인께 가서 전해다오. 내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옛날 나를 실어 나르던 그 상어를 보내달라고 말이야. 상어들은 이 말을 바다의 주인에게 전했어요. 곧 그 빠른 상어가 헤엄쳐 오자 와이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해마와 이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옛날처럼 상어 등에 올라타고 하늘 바깥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늘 바깥 왕국 가까이 와서 거대한 포도나무가 늘어져 있는 장소에 닿자 삼촌은 그녀에게 말했어요. 타마야는 너가 이 나라에 발 들여놓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너에게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몰래 이 왕국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원히 이곳에 있으라는 것이 타마야의 굳은 뜻이다. 그래서 와이트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은 남편과 머나먼 섬에 두고 온 아들을 몹시 그리워하면서 말이에요. 한편 마음씨 나쁜 마술사 타마야는 복수를 한 것이 기분 좋아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빼앗아간 녀석을 보기 좋게 처치했다. 이제 그 아들놈 해마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타마야는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는 마녀족인 포나투리 부족의 추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하 중에서 가장 사나운 마녀를 골라서 해마가 살고 있는 섬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먹으라고 말입니다. 포나투리족의 추장은 그녀의 부하 중에서 가장 사나운 마녀를 골라 해마의 섬으로 보냈습니다. 사나운 마녀는 바다 표면 밑에 유일하게 입구가 있는 해안의 동굴을 찾아냈어요. 이곳을 그녀의 비밀 동굴로 삼고 밤만 되면 육지로 기어 올라와 먹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감쪽같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의 초가집 현관에 메어져 있던 그물 침대가 빈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밤사이에 마을 사람 하나가 두 번째로 없어져 버렸고, 이어서 세 번째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 섬에는 염소보다 더 큰 동물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니 밤에만 어슬렁거리는 어떤 괴물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파수꾼들을 잔뜩 세워보았으나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때로 그 괴물은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지붕을 뚫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괴물은 두더지처럼 지붕 밑바닥을 파서 뚫고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섬 어느 곳에서도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